자, 지난 시간에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했고, 이게 누군가가 팀원 중에 한 명이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저렇게 업로드를 했고, 그러면 나머지 팀원들은 자, 그거 다운로드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참여하는 팀원들은 이제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다운받아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돼요.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최초로 다운로드하는 명령이 git 클론이에요. 그래서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다운로드돼서 로컬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워킹 트리가 만들어지면서 워킹 트리 안에 로컬 리포지토리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는 스튜던트 A 학생이 지금 프로젝트 git 테스트 1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를 했죠. 자, 이제 A 학생이 아니라 B 학생 스튜던트 B 디렉토리로 가서 cd 스튜던트 B. 자, 지금 스튜던트 B 디렉토리예요. 자, B 학생이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다운로드해서 git clone 자,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 URL 기억 안 나면 여러분이 로그인 해보면 알죠. GitHub 로그인 해보면 GitHub 로그인해서 여기 들어와 보면 git 테스트 1 여기 이 URL 뒤에 .git만 붙이면 돼요. 현재 URL 뒤에 .git. 웹브라우저로 그 git 테스트 1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 찾아 들어온 다음에 로그인해서 찾아 들어와서 그 웹브라우저 그 URL 뒤에 원래 엄격히 하자면 웹브라우저 URL은 git 테스트 1으로 끝나고 리포지토리 URL은 뒤에 .git까지 붙여야 돼. 끝에. 근데 뒤에 .git을 안 붙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git을 안 붙여도 에러 안 나고 잘 실행은 돼요. 그렇지만 초보스럽지. 초보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니까 .git 안 붙여도 허용해 주는 것일 뿐 맞는 URL은 뒤에 .git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쭈루룩 다운로드 돼서 ls-l 해보면 git 테스트 1 워킹 트리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cd git 테스트 1으로 들어가서 또 ls-l 해보면 ls-al 해보면 .git 로컬 리포지토리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 파일도 역시 최신 버전으로, 이게 최신 버전이 여러 개일 경우에 최신 버전으로 소스 코드 파일도 꺼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작업할 거라면 언제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업할 때는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서 작업하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명령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현재 디렉토리를 열어라 라는 명령이 코드 -r 점이에요. 점이 현재 디렉토리죠. 현재 디렉토리를 열어라. 자,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가 이렇게 열려요. 자,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 간단하죠. git clone 명령 외우기도 쉽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처음 만들면 이 웹브라우저, 여기 가 부분이 리모트 리포지토리 URL이고, 뒷부분에 점 git이 있죠. 뒷부분에 점 git이 붙는 게 원래 맞아요. 그리고 여기 나 부분에, 자, 오늘 필기 문제로도 나왔죠. 이 처음에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업로드할 때 첫 명령 3개인데 첫 명령이 그 별명 등록하는 거지.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별명, 오리진이라는 별명이 요 URL이다 라고 별명 등록한 거고, 마지막 3번째 명령, git push가 올리는 거예요. 업로드하는 거예요. 오리진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메인 브랜치를 올려라 라는 명령이 git push예요. 그럼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이건 안 해도 되는데,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옛날에 그 기본 브랜치 이름이 메인이 아니고 마스터였어요. 마스터 브랜치였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현재 그 브랜치 이름이 메인이 아니고 마스터일 경우에 그 마스터 이름을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라는 명령이 이거예요. 브랜치 이름을 바꾸는, 이름 바꾸는 명령. 그런데 요즘은 그냥 기본으로 기본 브랜치 이름이 그냥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을 메인으로 또 바꿀 필요 없지. 또 두 번째 명령은 옛날에나 필요했고 요즘은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자마자 봤더니 브랜치 이름이 메인이 아니고 마스터다. 여기. 이게 현재 브랜치 이름이에요. 메인이 아니고 마스터다. 그럼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 명령을 써주면 돼요. 근데 그럴 리는 없어요. 뭐 몇 년 전 git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작업한다면 모를까. 최신 git 가지고 작업하면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니까. 뭐 여담이지만 마스터라는 이름을 메인으로 바꾼 이유가 그거래요. 이 마스터라는 이름이 마스터 슬레이브, 노예와 노예 주인, 그 단어를 연상시킨다고 뭐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마스터라는 이름을 피했다고 해요. 이 명령은 뭐 이미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명령, 그럴 수도 있는데, 그 git remote add origin 하고 URL 이 명령을 실행할 때 리모트 리포지토리 URL을 잘못 입력했다면 그러면 등록한 URL을 제거하고 다시 등록해야 되는데 자, 등록한 URL 혹시 URL 등록 git remote add origin URL 이거 입력하면서
혹시 오타가 났다. URL 부분에. 그래서 그러면 제거하고 다시 등록해야 되는데 리무브가 아니라 RM이다. 자, git remote rm origin 하면 오리진이라는 별명으로 등록했던 URL이 제거되고 그리고 다시 git remote add origin에서 다시 등록하면 돼요. 오타 났다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등록했는지 궁금하면 git remote -v 하면 내가 등록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해봅시다. git remote -v 하면 저렇게 등록했다라고 알려주죠. 별명은 오리진이고 그 다음에 URL은 이거다. 근데 왜 두 번 나오냐면 사실 초보 때는 필요 없지만 고급이 되면 패치가 다운로드고 푸시가 업로드예요. 다운로드 할 때 URL, 업로드 할 때 URL을 서로 다르게 등록할 수도 있어요. 고급 사용법. 근데 뭐 초중급 때는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 두 개 보여주는 이유는 다운로드 URL, 업로드 URL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패치가 가져오는 거니까 다운로드고, 푸시가 미는 거니까 업로드예요. 한번 뭐 실습을 해봅시다. 지워봅시다. git remote rm origin 하고 나서 다시 git remote v 해보면 없죠. 안 나오죠. 리무브 된 거예요. 자, 다시 등록. git remote add origin 자, 이렇게 git remote add를 다시 하고 다시 git remote -v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git remote rm origin 그러면 등록을 rm 삭제 remove 하는 거. 방금 강의 노트, 내가 가끔 강의 노트 업데이트도 해요. 그러면 그 웹페이지 들어가서 새로 고침하고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새로 고침. 아, 참. 그 다음에 나는 이미 로그인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 명령이 실행되지만 최초 업로드 git push-u origin main 그런데 아마 여러분은 로그인하라고 이런 거 뜰 거예요. 그러면 뭐 Sign in with your browser 이거 선택하면 웹브라우저 창이 열릴 거고 웹브라우저 창에서 로그인하면 되죠. GitHub 로그인 정책은 매번 달라지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서 클릭하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최초 업로드 이후 그러니까 최초 업로드가 뭐냐면 이렇게 이거 git remote -v 했을 때 아이고 리무브가 아니라 리모트 git remote -v 했을 때 이렇게 오리진하고 URL이 이게 안 나올 때 이게 없을 때 이 등록을 하기 전 그때는 이렇게 git remote add 하고 git remote add origin 하고 그다음에 git push u origin main
이렇게 처음만 한번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git 리모트 V 했더니 이게 둘 다 잘 나온다.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git 푸시예요. git 푸시하면 그냥 올리는데, git 푸시만 해도 어디다 올리느냐? 여기 오리진에 올려요. 그러니까 오리진만 등록되어 있으면 git 푸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git 클론 하면 git 클론 했을 때도 오리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운로드 받은 git 클론이 다운로드잖아. 다운로드 한 곳이 바로 오리진이지. 그래서 git 클론 이게 처음에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git 클론에서 다운로드한 학생은 그냥 바로 git 푸시해서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운로드 하면서 오리진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된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로 오리진이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다운로드한 곳이 오리진이지. 즉, 이건 언제 하느냐면 어떤 로컬에만 있고 리모트에 없는 브랜치를 처음으로 리모트로 올려서 브랜치를 처음으로 올릴 때 그때만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한 명, 그 브랜치를 처음 리모트에 만드는 사람 누군가 한 명만 하면 돼요. 팀원 중에 한 명만. 그 다음 사람들은 그 브랜치에 참여하는 그 다음 사람들은 다운로드부터 하겠지. 다운로드 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운로드 하면서 저절로 다운로드한 것이 오리진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git 푸시야. 그 브랜치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팀 중에 그 브랜치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업로드한 사람만 이거예요. 그 브랜치가 지금은 메인인 거죠. 즉 메인 브랜치를 처음 만들어서 처음 업로드한 사람만 이거고 그 다음부터 참여한 사람은 다운로드부터 했기 때문에 다운로드 했다는 얘기는 이미 리모트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git 푸시예요. 오케이. 이클립스와 git. 자, 그 개발 도구로 이클립스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굳이 이클립스로 실습할 필요 없어요. 그 실습 시험 볼 때 개발 도구는 자유야.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근데 나는 이클립스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두 개발 도구만 설명을 할 거예요. 이클립스하고 스프링 툴 스위트도 이클립스지. 똑같아. 스프링 툴 스위트도. 이클립스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만 나는 할 거고 다른 인텔리제이 등 다른 개발 도구를 사용하는 학생은 그거의 git 사용 방법은 스스로 공부하기 바래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나올 테니까. 그리고 나는 백엔드 개발자가 아니라서 비주얼 스튜디오 스프링 툴 스위트, 이클립스 사용할 일이 없다. 그런 학생은 굳이 이클립스로 실습할 필요 없고 실습 시험 볼 때도 어떤 개발 도구로 실습 시험 보는지는 전혀 점수에 영향 없어요. 이클립스 스프링 툴 스위트를 사용할 학생만 따라야 하면 돼요. 먼저 이클립스다라면은 이클립스의 git 도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스프링 툴 스위트도 이클립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라면 이클립스 지워버리고 스프링 툴 스위트만 남겨서 스프링 툴 스위트를 사용하면 돼요. 스프링 툴 스위트가 이클립스에다가 여러 가지 개발 확장을 더 추가해 놓은 게 스프링 툴 스위트인데 스프링 툴 스위트에는 이 git 확장도 설치되어 있어요. 스프링 툴 스위트
사용할 학생은 이 git 설치 생략해도 돼요. 그런데 스프링 툴 스위트 싫고 나는 이클립스 쓰겠다 하는 학생만 이렇게 이 git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스프링 툴 스위트, 즉 이클립스 좋아요. 근데 인텔리제이가 우리나라에 유난히 유행인데 그렇게 유행할 정도로 이클립스 혹은 스프링 툴 스위트보다 인텔리제이가 훨씬 좋다. 아니에요. 그냥 유행이야. 내가 둘 다 써봤는데 사소하게 인텔리제이가 좀 직관적인 면은 있지만 유료 돈 내고 쓸 만큼 좋지는 않더라고. 스프링 툴 스위트는 완전히 무료고 인클립스는 유료죠. 그 유료 돈을 지불할 만큼의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아무튼 헬프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 클릭해서 이게 좀 기다려야 돼요. 서버가 좀 느려. 여기서 이 git을 이 git 키워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 마켓플레이스 서버가 좀 느려. 나오죠. 이 git 뭐라고 나오죠. 요거다. 이 git git integration for Eclipse. 근데 여기 버튼을 보면 installed라고 나오죠. installed. 이미 설치됐다는 얘기예요. 스프링 툴 스위트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설치할 필요 없고. 자, 자바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git test2라는 이름으로 자바 프로젝트.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이름은 git test2. 자바 버전 이런 건 어차피 코딩할 거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고, 나머지 옵션은 선택할 필요 없고, 프로젝트 이름만 git test2 finish. 혹시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create 눌러도 되고 don't create 눌러도 되고, create 누르면 무슨 모듈 뭐뭐뭐 파일이 하나 추가로 생기는데 그 파일 무시하면 돼요. 그 파일 필요 없고 무시할 거라서 don't create 눌러도 되고. 자, hello.java를 구현합시다. hello.java랑 main.java를. 자, 지금 git test2 프로젝트를 지금 처음 만들었죠. git test2 프로젝트를 팀원 중에 제일 처음 만든 사람, 그 사람은 로컬 리포지토리도 만들어야죠. 누군가 한 명만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고 리모트 리포지토리 만들어서
누군가 한 명이 올려야죠. 팀장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아니, 이클립스죠? 이클립스 메뉴에서 로컬 리포지토리 만드는 메뉴가 있긴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이 Git을 사용할 때 그 초보자들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초보 개발자는 메뉴 클릭 하는 걸 좋아하고 고수일수록 명령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Git도 사실 Git을 사용할 정도면 초보 개발자는 아니지. 자, Git을 사용할 정도의 개발자라면 Git 작업은 명령으로 하는 것을 매우 추천해요.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로컬 리포지토리 만드는 메뉴가 있긴 하지만 그거 비추천하고 명령을 쳐서 작업하는 걸 추천하는데 그러려면은 워킹 트리에서 그 터미널을 열어야죠. 자, 프로젝트 이름,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 이름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여기 Show in Local Terminal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터미널을 워킹 트리에서 즉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터미널을 열어주는 메뉴고 여기 git bash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맥이라면 그냥 터미널 눌러도 돼요. 그러면 기본 터미널이 열리니까 그게 유닉스 터미널이니까. 근데 윈도우즈는 기본 터미널이 bash 쉘이 아니죠. git bash를 선택하면 이렇게 bash 쉘이 열려요. 자, 여기서 로컬 리포지토리 만드는 명령 간단하죠. git init죠. git init 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로컬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디렉토리가 이렇게 터미널을 열면 현재 디렉토리가 여기 현재 디렉토리가 이 프롬프트에 나오죠. git test2 working tree 프로젝트 디렉토리죠. 자,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이렇게 .git 로컬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터미널에서 로컬 리포지토리를 만든 경우에는 이클립스가 그걸 실시간으로 파악을 못해. 실시간으로 인식을 못해요. 자, 그러면 이클립스가 그 로컬 리포지토리를 인식하게 하려면 이게 만들자마자 실시간으로 인식을 못해. 프로젝트를 닫았다가 프로젝트를 다시 열면 그제서야 인식을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클로즈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다시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엔터를 쳐도 돼요. 엔터 치면 열려요. 열리면 자, 이제 로컬 리포지토리를 인식했고 로컬 리포지토리를 인식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로컬 리포지토리를 인식했을 경우는 풀잭 이름 오른편에 현재 브랜치 이름이 보여요. 즉 메인이 보여요. 이렇게 브랜치 이름이 보이면 로컬 리포지토리 인식한 거야. 아까는 브랜치 이름이 안 나왔어요. 메인이. 이렇게 여기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왼쪽 여기에 메인 브랜치 이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일명 아까하고는 달리 파일명 왼쪽에 아이콘에 이 파일의 상태가 보여요. 이 상태인데 여기 물음표가 조그만하게 물음표가 붙은 아이콘이죠. 이 물음표가 untracked 파일이라는 아이콘이에요. 물음표 untracked 물음표가 바로 untracked라는 untracked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git 작업은 명령을 쳐서 하는 걸 매우 추천해요. 메뉴 누르는 것보다. 그런데 유일하게
GUI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한 git 명령은 커밋이야, 커밋. 이게 내가 그래서 git 작업을 할 때 어느 개발 도구에서 작업하든 거의 모든 작업을 명령을 쳐서 하는데 유일하게 명령 치지 않고 GUI 메뉴를 클릭해서 하는 작업이 커밋이에요. 커밋은 GUI가 훨씬 편하니까 차이가 커요. 자, 커밋은 메뉴가 자, 프로젝트 여기 이름을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그다음에 여기 쭉 내려오면 팀 메뉴 밑에 커밋 여기 프로젝트 이름 오른쪽 클릭 팀 커밋 이 팀 메뉴 아래 긴 명령 메뉴들이 있어요. 이 팀 작업이라는 의미지. 그냥 git이라고 하지. 왜 팀이라고 했을까? 자, 이게 저 커밋만큼은 GUI가 압도적으로 편한데 그 이유가 파일을 이렇게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등록하는 작업이 골라서 등록해야죠. 이게 이 GUI에서 드래그 드랍이 훨씬 편하죠. 따다다닥 치는 것보다. 파일 한두 개, 풀제 가다 보면 파일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닌데 그 여러 파일들 등록하고 어쩌고 귀찮아. 타이핑 쳐야 될 명령이 너무 많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목록에서 unstaged changes 이해되죠? unstaged 아직 스테이지 안 된 changes 수정된 파일들 수정된 파일들 목록이 보이고 여기서 커밋 할 것만 골라서 staged changes로 드래그 드랍 하면 돼요. 2번 staged 1번 unstaged 만약에 잘못 드래그해서 잘못 추가했다면 취소하는 것도 2번에서 1번으로 다시 거꾸로 드래그 드랍 1번으로 옮기면 이게 취소야. 등록 취소. 간단하죠? 그리고 3번 여기다가 메시지를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밋 버튼 누르면 되고 자 그런데 여기 어느 개발 도구에서 작업하든 이렇게 설정 파일들이 보일 거예요. 자, 설정 혼자 개인 프로젝트면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 설정 파일도 그냥 버전 관리해도 돼. 그런데 팀 작업일 경우 설정 파일을 커밋하는 건 팀원들한테 민폐야. 팀원의 설정 파일하고 내 설정 파일하고 달라. 근데 내가 내 설정 파일을 커밋해버리면 그걸 다운로드한 팀원들의 설정 파일이 내 설정 파일로 바뀌어. 그래서 막 에러가 나요. 설정 파일 오류로. 그러면 여러분 신입사원 때 그런 짓을 해버리면 사수가 화내겠지. 신입사원 때문에 내 개발 도구에서 빨간색 에러가 잔뜩 뜨면 순간 화가 나죠.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팀 작업일 경우에 버전 관리는 소스 코드만 해야 된다. 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설정 파일 말고 또 어떤 파일도 있냐면 여기 뭐뭐.class 파일도 있죠. 이건 컴파일해서 만들어지는 파일이죠. 혹은 빌드해서 만들어지는 파일 혹은 컴파일해서 만들어지는 파일. 이건 소스 코드가 아니잖아. 컴파일하고 빌드하면 만들어지는 파일이잖아. 이걸 왜 버전 관리해? 소스 코드만 버전 관리하는 거지. 자, 그래서 버전 관리할 때는 그냥 소스 코드. 개발할 때 열심히 따다다닥 쳐서 개발하는 파일만 버전 관리하는 거지. 설정 파일 또는 빌드 파일 이런 건 버전 관리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버전 관리해야 되는 파일만 골라서 드래그 드랍하고 그게 방금 만든 소스 코드가 hello.java, main.java죠. 자, hello.java, main.java를 드래그 드랍해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려주고
메시지. 자, 최초 커밋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커밋 버튼 누르면 돼요. 커밋 앤 푸시 아니고 그냥 커밋. 커밋하고, 자, 얘를 닫으면 커밋 창을 이렇게 닫거나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아까 물음표가 붙었었는데 물음표가 사라질 거야. 아이콘이 저렇게 된 거야. 물음표 대신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런데 노란색 원통이야. 노란색 원통이 붙어 있으면 이게 unmodified, 커밋 된 직후 unmodified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 커밋 안 할 설정 파일들, 그 다음에 요런 컴파일해서 혹은 빌드해서 만들어지는 파일들, 이런 파일들은 앞으로 절대 커밋 안 할 건데, 앞으로 절대 커밋 안 할 파일이 여기에 매번 나오는 건 성가시죠. 열심히 눈으로 봐서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 커밋 안 할 파일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 화면에 안 나오게 해라. 그러면 훨씬 편한데, 그 파일이 .git ignore .git ignore 파일에 뭘 등록하면 돼요. 뭘 등록하냐면 앞으로 절대 커밋 안 할 파일들 혹은 디렉토리를 등록하면 그 디렉토리 안에는 커밋 대상으로 보이지, 앞으로 안 보여요. 이게 훨씬 편하지. 자,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클릭하고 new 하고 파일. 그래서 새 파일 만드는 대화 상자에서 이름에 오타 있으면 안 되고 정확히 .git ignore 라고 입력해서 파일을 만들어 주면, 그리고 여기에 빈, 이건 개발 도구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스프링 프로젝트하고 자바 프로젝트하고 또 디렉토리가 달라. 아무튼 이건 자바 프로젝트죠. 자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컴파일된 파일들, 빌드된 파일들이 요 빈 디렉토리 아래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빈. 그 다음에 여기 설정 파일들이 이 디렉토리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이클립스. 그 다음에 요런 점으로 시작하는 게 설정 파일 혹은 설정 파일 디렉토리야. 이런 걸 앞으로 절대 커밋 안 할 파일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 아니면 파일명을 쭉 적어주면 돼요. 아, 그리고 참, 그 얘기를 안 했다.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인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만 봐도 알아요. 저희 .classpath, .project 이 두 파일은 그 루트에 프로젝트 디렉토리 루트에 있는 파일들이니까 그냥 파일명만 보이면 이 파일명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hello.class, main.class는 파일명 뒤에 대쉬하고 뭐가 보이죠. 대쉬 뒤에 보이는 게 디렉토리예요. 근데 그 디렉토리가 바로 빈 밑에 git test2 밑에 있는 파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빈이라는 디렉토리만 등록하면 되죠. 그 아래는 몽땅 무시되니까. 마찬가지로 그 아래 world. 뭐뭐점 얘도 대쉬 해놓고 .settings라고 보이죠. 이 .settings 디렉토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봐도 git ignore 뭘 등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class path, .project, 나머지는 디렉토리, bin 디렉토리, .settings 디렉토리 이렇게 등록하면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여기에 안 보여요. 이렇게 .git ignore 파일을 저렇게 만들고 저장하고 나서 다시 팀 커밋 메뉴 들어가 보면 아까 그 파일들이 이제 안 보이죠. 그리고 뭐뭐.java랑 방금 새로 만든 .git ignore 두 개만 보이죠. .git ignore도 팀 풀제할 때는 등록 안 하는 게 .git ignore도 설정 파일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이클립스고 뭐 팀원은 인텔리제이일 수 있지. 그러면 저 설정 파일도 달라. 설정 파일이 인텔리제이하고 이클립스하고 다르니까 무시해야 될 .git ignore에 등록해야 될 파일도 서로 다르지. .git ignore도 역시 버전 관리 안 하는 게 팀 프로젝트에서 예의예요. 소스 코드만 버전 관리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이클립스 얘기인데 이클립스 여기 왼쪽에 여기 목록에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처음부터 아예 안 보여요. 나는 지금 일부러 보이게 해놨는데 여러분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보이고 안 보이고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면 여기 이거 1번 여기를 누르고 2번 이게 아마 여러분은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체크되어 있으면 이게 아스테리크가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체크. 얘는 감춰라. 이게 체크예요. 체크를 끄면 돼. 그러면 안 감추고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점점점 누르고 필터스 누르면 요게 나오는데 여기서 체크를 끄면 돼요. 아스테리크 체크를 끄면 그러면 이게 감춰라 체크됐으면 감춰라 얘기예요. 근데 체크를 끄면 안 감추고 보여줘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앞으로 .이그노 뭐 수정할 일 별로 없으니까 안 보여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하나 수정해 봅시다. hello.java에서 문자열을 안녕하세요라고 수정해 봅시다. hello.java에서 문자열을 안녕하세요라고 수정. 수정하면 여기 파일 상태가 바뀌었죠. 수정했으니까 modified로 바뀌죠. 자, modified 상태의 아이콘이 이거예요. 아이콘은 안 달라졌고 요거 연두색으로 칠한 저거 아이콘은 그대로인데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메인하고 헬로하고 비교해 보면 메인에는 저 연두색으로 칠한 저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 저게 메인에는 안 붙어 있고 헬로만 붙어 있죠. 저게 붙어 있으면 수정됐다는 얘기예요. modified. 그리고 다시 커밋.
자, 이거 이클립스에서 작업할 학생은 저 단축키 외워두는 게 좋은데, 그 커밋 화면으로 넘어가는 단축키가 컨트롤 샵이에요. 샵이니까 그냥 누르면 3이 샵이 아니라 3이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눌러야 샵이지. 쉬프트를 눌러야 샵이죠. 그리고 이 화면이 또 편한 게 한 번 커밋을 한 파일은 자동으로 스테이지드 에어리아에 올라가 있죠. hello.java. 한 번 커밋한 건 그 다음에도 커밋할 확률이 높지. 그리고 자, 출력 메시지 수정이라고 입력해주고, 뭐 git 이그노 이 강의 노트에는 스테이지드 에어리아에 올리라고 해놨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git 이그노를 버전 관리하는 건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은 아니에요. git 이그노도 버전 관리 안 하는 게 예의이긴 한데 이건 사람 취향에 따라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건 git 이그노를 버전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 사수 따라하면 되고 회사 가서 이렇게 커밋 버튼 누르면 이제 사라지죠. 자, 그러면 현재 상태가 이래요. git test2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팀장이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 만들고 최초 커밋했고 방금 뭔가 수정해서 또 출력 메시지 수정이라는 커밋도 만들었고 커밋이 2개죠 지금. 최초 커밋이 말 그대로 최초 루트 커밋이고 루트 커밋이라고 불러요. 최초 커밋을 루트 커밋이라고 불러요. 루트 커밋 밑에 커밋이 하나 더 있고 출력 메시지 수정. 그다음 둘 다 메인 브랜치에 있고 둘 다 메인 브랜치에 있다는 뜻이 저 메인이라는 꼬리표가 최신 커밋에 붙어 있어요. 최신 커밋에. 그리고 헤드. 현재 내가 여기서 작업하고 있다. 이게 메인 브랜치 최신 커밋에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이 그림을 강의노트에 이제 작업할 때 이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이 실습 시험을 만점을 받으려면은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git 실습 시험은 최소 3분의 1, 많으면 한 2분의 1 정도가 만점인데 만점이 뭐 과반 가까이 그러니까 40명 시험을 보면 20명 정도 만점이 나와요. 20명 전후로. 그래서 만점을 못 맞으면 그러니까 실습 시험 만점 못 맞으면 잘해야 B고 어쩌면 C야. 실습 시험은 만점이라고 해도 A 아니면 B를 보장하는 거지. A, B. 실습 시험 만점이면 A, B예요. 실습 시험도 틀렸다. 그럼 잘해야 B고 아마도 C야. 그러면 A냐 B냐는 뭘로 판가름하냐? 필기예요. A를 노리는 학생은 필기도 만점 맞아야 돼요. 자, 그리고 실습 시험을 만점 맞을 때 중요한 건 저 그림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채점할 때 여러분의 그 커밋 기록을 보고 그 커밋 기록의 그림, 저 그래프인데 저 그래프가 내가 의도하는 그래프 모양이면 만점. 뭐 아주 사소한 실수 같은 건 감점 거의 안 해요. 그래프 구조만 맞으면 돼. 그런데 저 그래프 구조, 저 그림 구조대로 커밋을 안 했다. 그럼 당연히 만점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커밋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이클립스 화면에서도 볼 수 있고 터미널 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교수가 의도하는 그래프가 어떤 그림이구나를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군이라고 이해를 하고 내가 작업한 게 그 그림이 맞으면은 그럼 만점이야. 이 그림을 이해해야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자, Git 테스트2 리모트 리포지토리 만들어서 자, 이 터미널 창에서 저렇게 Git 리모트 add하고 Git push origin main에서 올립시다. 그러면 앞으로 그림을 또 이렇게 지금 올렸어요. 리모트에. 그래서 리모트에도 지금 올라갔죠. 그리고 내가 색깔을 아까는 노란색이었죠. 노란색으로 커밋을 칠한 건 이거. 리모트에 아직 안 올라갔고 로컬에만 있죠. 이러면 노란색으로 색을 표시해 줄 거예요. 최초 커밋 출력 메시지 수정 이게 로컬에만 있고 리모트에 없죠. 그래서 노란색. 그런데 연두색으로 칠한 건 둘 다 있다는 얘기죠. 로컬에도 있고 리모트에도 있으면 연두색. 지금 푸시했으니까 올렸으니까. 자, 그리고 또 저 빨간색 레이블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메인은 로컬 메인이고 오리진 메인은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메인이에요. 그래서 로컬 메인이 여기다 라는 거고 로컬 메인 브랜치 이건 아까도 그랬어. 로컬 메인이 아까 여기 노란색으로 로컬 메인 브랜치 로컬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이거였으니까. 근데 오리진 메인은 여기 안 붙었죠. 아직 하나도 안 올렸으니까. 하나도 안 올리면 오리진 메인이 안 보여요. 근데 뭐라도 올렸으면 오리진 메인이 보여요. 여기까지 올렸다가 오리진 메인이에요. 여기까지 올렸다. 리고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여기는 리모트니까 리모트에다가 그릴 때는 오리진은 안 붙일 거예요. 그냥 리모트니까 당연히 오리진 메인이지. 여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리모트 리포지토리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여기 로컬을 보면 로컬 그림에 보면 그냥 메인이 로컬 메인 브랜치고 그래서 그냥 메인 요 오리진 없고 그냥 메인 이 빨간색 이건 로컬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이거다라는 거고 오리진 메인 이 빨간색은 리모트에 여기까지 푸시했다. 어디까지 했느냐 이게 오리진 메인이 표시하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 알겠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자 마지막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디까지 작업했으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이 상태가 이 로컬 리포지토리 상태 리모트 리포지토리 상태가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구조가.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하다가 당연히 실수하지. 실수했으면 이 그림이 내 의도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내 의도와 다른 그림이 됐을 때 기세는 고급 명령들이 많아서 내가 실수를 바로잡는 그런 명령들이 꼭 있어요. 기세는. 그래서 내가 뭘 실수했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됐구나. 그럼 그림을 맞는 구조로 변경하려면 어떤 명령을 쳐야 되지? 그걸 이제 구글링하거나 물어봐서 안 다음에 이 그림을 맞는 구조로 변경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뭐 실수했을 때는 무슨 명령 치면 되나요? 가지고 이런 명령 치면 됩니다. 이해도 안 하고 구글링에서 찾은 명령을 아무거나 이것저것 실행해 보면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일 때 그야말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뭔가 실수했을 때 신입일 때는 그냥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실수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사수나 팀장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팀장이나 사수는 요 명령으로 해결하면 돼 금방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해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구글링 해봐가지고 이런 명령 저런 명령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더니 안 되네. 그때 들고 가면 늦어 그거. 그때 혼나. 비유하자면 이거야. 내가 음식을 했는데 맛이 없어. 그랬더니 음식이 맛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뭐 소금을 더 넣어보세요. 뭘 더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딱 넣어봤어. 그랬더니 더 맛이 없어졌네. 그러면 늦어 이제. 그 음식은 망한 거야. 팀 풀작할 때 리포지토리도 똑같아요. 뭔가 이상하면 거기서 중단하고 바로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냥 대충 구글링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그때는 완전히 망가져요. 완전히 망가뜨리기 싫고 나 혼자 해결하고 싶으면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림이 그렇게 안 됐네?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어떻게 수정하는 명령은 뭔가요?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맛없는 이유를 이해해야지. 음식이 맛이 없네? 왜 맛없지? 싱겁구나. 그러면 간장을 넣는 거지. 이렇게 원인을 이해한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지 이해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면 완전히 망한다는 거. 오케이, 마칩시다.